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린 이노베이션 대표 차완용입니다. 마린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혁신난다는 말입니다.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 또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을 바다에 있는 그런 소재로서 우리 극복을 하고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저희 마린 이노베이션은 이런 친환경 소재를 개발, 그다음에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마린 이노베이션을 창업하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다양한 일을 좀 했는데요. 이제 우선 현대 글로비스라는 대기업에서 자원 트레이딩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개발, 현재 저희 제품을 찍기 위해서는 금융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자동화, 물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을 다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롬보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해조류에 대한 이런 양식장을 직접 제가 둘러봤고요. 그런 데에서 확신을 좀 얻었어요. 이렇게 해조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소재화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업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기업에 다니면 지금도 안정된 직장으로 이렇게 뭐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식량 위기 이런 문제들은 대기업에서 적극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는 그 아빠로서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환경 문제를 누군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작을 저부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저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소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옥수수도 있고, 이제 대나무도 있고, 여러 소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해초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해초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식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특히 여름에는 또 미역으로 만든 냉국이라든지 또 묵가사리 수출을 만든 콩국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지구의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나무나 사탕수수 같은 것도 친환경 소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게 더 친환경적이냐고 말씀드리면 바다에 있는 소재가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육상에는 많은 오염이 해양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산성비라든지 토양 오염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식물성이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염을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바다에 있는 해조류는 육상에 있는 그런 오염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해조류는 사용 후 생분해가 육상에 있는 그 식물 소재보다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 결과하기로는 56일 만에 이렇게 분해된다고 보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해초류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제품이나 다른 걸 생산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떤 해조류를 사용해서 생산이 되는 건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세요. 해조류가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런 거는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녹조류는 발에는 파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조류, 우리가 좋아하는 미역, 다시마. 그리고 홍조류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묵가사리나 꼬시래기 같은 종류인데요. 이런 해조류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남은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위, 전문 용어로는 건줄기라든지 뿌리, 또 상한 이제 줄기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마린 이노베이션은 이런 먹지 못하는 이런 부위를 소재화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조류는 저희들은 저는 또 먹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식량 위기도 다가올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미역국, 다시마,
그다음에 우뭇가사리에서 나오는 그 우묵 성분으로 만든 묵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먼저 먹고 먹지 못하는 부위로 제품화 시켰다는 게 조금 저희 회사의 자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조류가 이제 뿌리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제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해서 제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조류 부산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조류 부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산물 얘기가 많이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조류 부산물보다는 다른 거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귤은 우리가 사서 귤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사실 거예요. 그래서 귤을 까서 귤 알맹이를 드시고 남은 껍질은 그냥 다 버리실 거예요. 해조류 역시 해조류 안에 추출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추출물을 추출하고 나면 그 추출물을 우리가 먹는 그 식품이나 이제 화장품 원료 같은 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추출하고 남은 껍질, 그러니까 귤 껍질 같은 그런 것들은 그것도 버려지는데 이게는 이제 우리가 목재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셀룰로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섬유질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섬유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플라스틱이나 목재 대체 소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초를 연구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해초 소재는 환경에 혹시 좋은 점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해초류는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목재보다 5에서 50배 이상 흡수한다는 유엔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림을 잘 보호하고 또 식목일 때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나무의 좋은 기능인데 해조류는 나무보다 더 많이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에서는 나무를 심더라도 또 바다에서는 해조류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만든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조류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이 녹아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해조류가 흡수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이 해조류는 성장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성장하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부위는 식품으로 먹고 필요하지 못한 부위는 버리게 되는데 이 버리게 되는 이 소재를 저희들은 이제 제품화 시켰는데요. 목재보다도 제조 공정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목재는 니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분을 추출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해조류는 이 니글이 없어요. 그래서 공정도 짧아지고 친환경 공법으로도 제품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조류는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성장한 소재를 제품화하면서 탄소 공정을 줄이고 에너지를 세이빙해서 또 공정상에도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목재보다도 더 좋은 소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해초 소재를 홍보를 하시면서 100% 생분해가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생분해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아마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고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만든 소재는 사용하는 거나 일상생활에 적당한 온도에서는 절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해되는 조건은 퇴비화 조건이라고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땅에 묻으면 퇴비화가 됩니다. 아니 물에 버리든지. 근데 일상생활에는 적정한 습도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퇴비화 조건이 아니에요. 유통 과정이나 그리고 저희 제품은 한 번 쓰고 버리기도 너무 아까워요. 보시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쓰시거나 집에 가정에서 쓰실 때는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라든지 여러 이제 감염병 때문에 이제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쓰고 버리시라고 하시지만 집에서는 여러 번 세척해서 말려서 쓰시면 수십 번까지 가정에서 얘기 들으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린 이노베이션의 제품들이 이제 세척을 가볍게 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반 일회용품도 그렇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일회용품과 마린 이노베이션에서 나오는 종이 제품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자, 일단 일회용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친환경 일회용품이 있을 겁니다. 일단 플라스틱 일회용품은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나 이제 다양한 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 이게 인체에 해롭다. 이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암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쓴 기사는 아니고요. 유명한 이제 학자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된다. 웬만하면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친환경 제품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사탕수수나 이제 여러 가지 옥수수 뿌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과 저희 제품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분해가 어떤 게 더 빨리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해초 소재가 좀 더 빨리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 소재는 해초 소재는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살모넬라 대장균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성 소재로 만든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식물성 소재에서도 최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제조 공정에서 아마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저희들은 전혀 불검출되었다는 이런 공인기관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했을 때도 저희 제품들이 좀 우수하다. 그리고 원료 확보 차원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70%가 바다인데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해초류를 수거하고 해초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목재나 다른 소재보다도 자원 확보나 원료 확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크게 하진 못했는데요. 많은 곳에 이렇게 환경을 해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소재로 선택해서 연구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이끌어 나오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생각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이끌어오기까지 기억에 남는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 상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은 많은데 우선 이제 정부기관에 저희 이런 이제 기술력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자랑인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6개 부처 장관상 이렇게 받은 회사가 과연 한국에 또 있을까를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정부한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런 기술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좀 큰 상을 받을 이런 이제 대회가 결승전이 같은 날 이렇게 하루에 2개를 진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A 행사에 가서 발표를 하고 마치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또 이제 B 행사장에 가서 발표를 하는 이런 거였는데요. 상당히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준비해서 발표도 잘 했고요. 거기서 저희도 또 큰 상, 이제 장관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에너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정책에 따라서 또 대기업들이 움직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라. 아니면 유통사나 이런 대기업한테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대기업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가 플라스틱 줄여 나가자 그러지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달 용기 시켜 드시면 다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시킨 것도 다 플라스틱이었고요. 근데 이게 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뭐 플라스틱 완전 규제보다는 단계별로 줄여나가고, 특히 배달 음식, 뭐 테이크아웃 컵 이런 것부터 플라스틱을 좀 사용량을 줄여나간다 그러면 저희 기술하고 또 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이제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회사를 이끌어오며 있었던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수많은 결정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발표를 두 군데를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에 후회한 적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또 회사를 이끌어 나왔냐는 질문 같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을 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저희 같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회사가 전 세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근데 이게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입니다. 플라스틱은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래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 화학 산업 때문에 규제를 강력하게 못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이제 유통업체에서도 뭐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굳이 비싼 이런 친환경 소재를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값싼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이 지금도 힘듭니다. 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과의 소통, 이게 힘든 과정이지만 잘 겪어내야 되는 그런 또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지금 있는 직원들은 나름 환경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같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요. 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의 설비를 투자받아서 진행한다 그러면 플라스틱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나와서 대기업이나 유통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가야 될 길 같고요. 특히 앞으로 닥칠 기후위기, 식량위기,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폭염, 그리고 홍수, 가뭄, 이제 기후위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끝나자마자 식량위기가 바로 또 닥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 마린 이노베이션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직원들 역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마린 이노베이션에 자기의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대표님의 생각 같은 거를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터뷰를 또 끝까지 영장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MZ 세대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성세대들이 만들었던 이런 오염 문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말고도 많은 기성세대들이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의 누려야 될 깨끗한 지구가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요. 식량위기, 그다음에 환경 기후위기 이런 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고 계신 또 기성세대 여러분들도 크게 우리가 이 세계를 만든 세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화학물질이 대기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건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기성세대들 저하고 같은 세대들은 이제 뭐 인생 어느 정도 살았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 깨끗한 지구를 돌려주는 일, 그리고 기후위기나 식량위기를 해결해주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린 이노베이션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친환경 소재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